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2주차 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잘 들으셨죠? 그죠? 네. 일단 환영하고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 창의적 문제 해결 이렇게 강의 수강 신청 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잘 들어오셨고요. 학점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원래대로라면 저희 이제 그 상대평가여 가지고 A, B, C 딱 나눠야 되는데 아마 1학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은 어쨌든 아주 운 좋게 그 아마도 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 어쨌든 최대한도로 성적을 잘 주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물론 뭐 강의를 안 듣거나 그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게으르거나 뭐 과제 내렸는데 안 내고 이러면은 성적을 잘 줄 수 없겠죠, 그죠? 예,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뭐를 배우는지 봤고요, 또 강의 개요도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일단 창의죠, 맞죠? creativity라는 창인데 창의가 왜 필요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미래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좋나요 저한테?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일어날 일들에 관한 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 현재 코로나죠. 아마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것들을 예측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뭘 하느냐에 관한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측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습도 원격 학습으로 하잖아요. 맞죠? 온라인 학습으로 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뭐 갑자기 이렇게 대비 안 돼가지고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녹음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PPT에다 녹음을 입히기도 하고요. 뭐 또 얼굴이 나오기 싫은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겠죠. 뭐 어떤 분들은 줌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현재 코로나 ING로 굉장히 뛴 게 원격 학습 기구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줌이라든가 구글 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돈 벌었겠죠. 예.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확산되겠죠. 이런 것들이 추세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 문제 해결의 창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재택근무, 원격학습이 확산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가서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서울의 집값은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들에 관한 기본이 되는 어떤 과목이라는 거죠. 자, 회의 뭐 하죠? 말씀드린 대로 줌 이렇게도 하고요. 구글 미트로 하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엑스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2주간은 이제 뭐 2.5단계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제적으로 올리지만 조금 격화되면은 아마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웹엑스로 아마 웹엑스 기반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디 받고 다 받았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설비도 해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고요. 뭐가 또 예상되세요? 예, 당분간은 뭐냐면 항공과 공항 수요의 급감이죠. 사실은요. 저희 인천공항 늘 붐볐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예상하고 있겠고요. 그리고요, 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역할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 불황에요. 사실은 자영업자들도 다 문 닫고 다 힘드는 불황에 사실은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어디예요?
아시죠? 아마존 맞죠? 그리고 어디예요? 이베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이런 데들이 오히려 약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창의적 문제 해결의 창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 필요해요. 왜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루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창의했으니까 이제 문제 얘기해 볼까요? 문제.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수업을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초점을 대야 될지 사실은 조금씩 좁혀가지고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10가지 문제로 이렇게 한번 귀결해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한 5, 6년 전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이렇게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겠죠. 그렇겠죠? 그죠? 아마 너무 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존층이 뚫린대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면 아마 대부분은 없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설문조사에 문제들이 어떤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슬라이드 넘어가면 답이 나오는데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다른 질문들이 나오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창의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창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두 가지의 초점을 만들어 있는데 보시면 되게 재밌죠. 1등이 뭐일 것 같아요? 놀랍게 저기 나오는 취업이에요. 뭘 반영하죠? 아, 경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걸 반영하죠. 그죠? 좋아질까? 몇 년 후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취업이고요. 놀랍게 적성 진로도 있습니다. 이게 2위예요. 취업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거를 빼면은요, 사실은 갈등이 많아요. 친구 갈등, 부모님과 갈등,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기도 갈등 구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죠. 뭐 외모도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이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배낭여행도 들어와 있네요. 아마 다시 조사하면 저 배낭여행은 빠졌겠죠. 이제는요. 그죠? 어쨌든 이런 설문조사들이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어떤 수업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실러버스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학문의 툴을 익힌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적인 어떤 그 관점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학문의 툴들을 사실은 익힐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이 경영학적 툴을 가지고 배울 거고요. 그 이후엔 이제 경제학적 아니면 거시적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협상이 필요한가, 뭐 이런 관점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툴들을 볼 거고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그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요,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창의적 혁신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죠? 문제 해결 기초 역량을 배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세계라든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사회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창의를 이용해서 그 예측해보는 이런 그 시간도 갖도록 해볼 참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제가 슬라이드를 올려드렸는데요. 저장 하나. 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창의는 왜 필요할까? 미래를 예측한 일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좀 봐보실래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불과 한 조금 전에 과거라는 게 물론 10년, 20년 전 과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일들이에요. 볼래요? 로켓 우주선은 완전히 헛소리다. 어때요? 진짜 헛소리예요? 아니, 우리 로켓으로 우주선 쏘잖아요. 맞죠? 그죠?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 설마? 비행기는 흥미로운 장난감이고 군사적 가치는 하나도 없다. 이것도 황당한 소리죠. 세계 컴퓨터의 수요가 기껏해야 5대일까요? 아니잖아요. 저희 교실에도 있고 지금 이 교실에만 해도 2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고요. 이걸 보는요. 그리고 제가 오늘 노트북 가져왔거든요. 제 노트북 기본적으로 저만 해도 2개인데 왜 전 세계 컴퓨터가 5개야. 좋은 학점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서술해야 된다. 이 리포트의 학점은 C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의라는 게요. 왜 필요하냐 하면요. 첫 번째, 로켓 우주선은 완전히 헛소리다 라는 거는요. 놀랍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요. 1956년에 타임 인터뷰를 했던 영국 정부의 왕실 천문관이 한 얘기입니다. 놀랍게 저 인터뷰를 하고서 1년 뒤에요.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에서 스푸타니크호를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저 인터뷰한 후에 13년 후에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왕실 천문관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그 사고가 굉장히 너무 보수적이고 경직적이면 혁신을 가로막는 예도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업을 배우면서 내가 너무 어떤 사고가 경직적이어서 보수적이어서 혹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흥미로운 장난감이고 군사적 가치는 없다라는 게요. 놀랍게 프랑스에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포슈란 분은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에요. 그 프랑스 오성 장군이기도 하고 물론 뭐 이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이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는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뭐 다 공군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세계 컴퓨터 수요가 5대가 전부 거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말은요. IBM 회장이 한 말이에요. 언제요? 1948년에. 1948년에 IBM에서요.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진공관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 교실 전체만하게 진공관을 넣고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돈도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 수요 기껏해 5개가 전부일 거다라고 했던 게 1948년인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1976년에 애플의 창업자인 잡스랑 워즈니악이 $650의 애플 1을 만들었죠. 사실은 놀랍죠. 그래서 PC를 보편화했죠. 물론 이 토마스 왓슨은요.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2세에게 이거 말한 거 내가 최악의 실수다라고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번복했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IBM 회장이긴 해도 창의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젊은 어쩐 워즈니악과 잡스가 해냈던 것을 안 했었죠. 이때 보면은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아까 좋은 학점 받기 위해서 적어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서술해야 한다. 이 리포트 학점을 쓰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프레드릭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페덱스 창업주예요. 이거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는 톰 행크스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톰 행크스의 영화인데 무인도에서 이렇게 혼자, 그죠? 페덱스를 뜯고 있죠. 그죠? 당시 페덱스 직원으로 나요. 이 페덱스. 아마 페덱스에서 이 영화를 좀 협찬을 했겠죠?
이 페덱스 창업자인 프레드릭 스미스는요, 젊은 시절에 예일대를 다녔어요. 근데 당시에 배송 뭐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예일대에서 제목이 컴퓨터 정보망을 이용해서 24시간 내 물건 배달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 가끔 저희 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보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최종 리포트로 제출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최종 리포트로 제출한 거야. 근데 교수가 C를 줬어. 왜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어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서술해야 좋은 학점 받는 거지, 이거 C야. 그래가지고 C를 받았는데 아마 이 프레드릭 스미스가 당시에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걸로 아마 오히려 C를 받았던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 페덱스를 만들어서 진짜로 24시간 내에 컴퓨터 정보망을 이용해서 물건 배달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네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예가 뭐죠? 창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이에요. 창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마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오를 거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사실은 상상할 수도 있어요. 아마 미리 많이 사놨으면 돈을 좀 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중요하고요. 여러분 창의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한 100년 내에 나온 말들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역시 창의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창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하고요. 여러분 이건 왜 또 나왔냐 하면요, 여러분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초창기에 하는 어떤 경영학적 툴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1등이 바로 여기 나오는 취업과 적성진로가 1등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불황이에요. 앞으로 좋아질까? 글쎄요. 획기적으로 좋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이런 문제들에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저출산이 해결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래서 계속 연금 개혁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했죠. 이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갈이 되니까. 이게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죠? 예, 안 죽어요. 안 변합니다. 저성장요? 글쎄요. 이것도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니까 문제로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등이 취업, 2등이 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요, 다시 설문조사를 해봐도 역시 똑같이 1, 2등은 취업과 아마 이 적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차원에서 문제를 볼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학제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본다는데 이렇게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논문 보면은 문제를 크게 이제 그 파악하는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개인적인, 그 다음에 회사적인, 기업적인 문제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문제 파악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에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지 이 문제 파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요, 여러분 기업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전략, 팀워크, 인간관계,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개인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문제들은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수업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를 드릴 거예요. 퀴즈 열심히 푸십시오.
그래서 수업 잘 듣고 그리고 퀴즈 열심히 풀면은 저도 최대한도로 제 권한 내에서 학점들을 여러분들을 좋게 주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 플로우를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시험에 낼 거예요. 요거는 퀴즈를 주거나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관점들이 제가 학제간에 다시 말하면은 이 다양한 융합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영학적 관점, 그다음에 경제학적, 협상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요. 뉴욕에 가면은 JFK 공항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딴 건데 미국의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진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최연소 대통령이었고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은 대선 유세 때 이제 쓰던 건데 이 카피라이트 바이 존 스턴이라고 돼가지고 사실은 전문 카메라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대선 캠프에서 실수를 한 게 이 저작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진을 선정해 놓고 뭐 대선 캠프 쓰기로 했고 이제 인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나중에 보니까 카피라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다니엘 데이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이었어요. 여러분 저 다니엘 데이스에 관한 이 일화들은요 구글에서 찾아봐도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요즘 모르겠다. 작년까지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보좌관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었을까요? 복잡하겠죠. 이 해결하는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죠? 협상의 문제일까요? 협상의 문제겠죠.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겠어요? 팀워크를 가지고 이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하죠? 요 해결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는 다시 보면 이제 다양한 학문간의 틀을 익혀서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이렇게 기초 역량을 배양하고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비하는 이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간다는 거를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